일단 그 정관계 로비 의혹이 많았잖아요. 뭐 골프채 50억. 골프채,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제사법위에서 국정감사 7월 3일날 2014년도 7월 3일날 있었던 그 법제사법위에서 물어봤어요.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뭐라 하냐면 그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자기는 한 번도 듣지를 못했다고. 뉴스에 그렇게 막 빵빵 터지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이제 딱 아예 못을 박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황교안 말처럼 뭐 유병헌 정관계 로비 관련돼서는 수사조차도 되지 않았던 부분을 알 수 있고요. 하나 좀 어이없는 게 2014년도 7월 9일날 그 세월호 국정조사예요. 여기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유병헌은 검거를 이제 오랫동안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검경 그 인력을 동원해서 그때 군대까지 동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구속을 못 하는데 그 이유가 혹시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봐요. 이제 법무부 황교안 장관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그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감청 방법을 제대로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수사 방법상의 문제가 있고 또 이 경우에는 종래의 도피범들과 달리 유병헌을 도와주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력자들이 많고 휴대폰 감청을 못해서 지금 유병헌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검찰이 이제 검거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휴대폰에 대한 감청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유병헌이나 뭐 유병헌 그 도피 행각을 돕는 그 주위의 조력자들 휴대폰 감청이 가능했다면 벌써 유병헌 검거했을 거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이런 뭐 큰 사고가 터지거나 아니면 뭐 중대 범죄, 살인 뭐 유괴 이런 게 이제 일어날 경우에 사람들 검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휴대폰 감청법을 꼭 통과를 시켜줘야겠다고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수사의 효율성 또는 뭐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 휴대폰에 대한 감청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감청이 안 돼서 유병헌을 못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왜 뭐 송치제 치고 가거나 그러면 내비게이션 그 휴대폰까지 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유대균이 뭐 서초구 엄남초등학교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엄남초등학교를 친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 3개월 동안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해가지고 다 예, 조사를 했거든. 뭐 송치골 가든 송치제 휴게소 해서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뒤에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거 다 감청하고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국정조사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감청이 지금 안 돼서 유병헌을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부산지검의 한국 성급 비리 관련돼서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돼요. 이게 이제 2014년도 4월 24일인데, 이게 이제 세월호 그 증개축 과정에서 선박 검사를 부실하게 한 그 한국 성급 목포 지부 선체검사원 전모 씨가 이제 구속이 되는데, 현재는 이제 그 대법원 확정이 난 건 아니고 2심까지 진행이 된 상태예요. 2심까지 무죄가 났어요. 네, 무죄가 이제 난 상태고, 근데 이제 1심 재판부가 요거는 이제 한겨레 그 2015년도 10월 21일 기사 내용을 보면 1심 재판부는 세월호 검사원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제 한국성급의 사실 조회서와 직원 법정 증언 그리고 탄원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 한국성급 회장이 자기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을 해요. 이 사람에 대한 주지 말라고. 업무방해 그 피해자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그 검찰이 이게 보통 이제 선박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세월호가 뭐 보건성이 약하고 뭐 이런 이제 원인으로 밝혀졌잖아요. 검찰이 밝혀내기를. 그러면 선박 검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상대편이 한국 성급이 아니고 이제 세월호 예를 들어서 뭐 유가족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이제 그 돼야 되는데 업무방해 피해자가 그러니까 그 선박 그 검사를 제대로 안 한 거에 대한 피해자가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고 한국 성급으로 기소를 했어요. 얘가 검사를 잘못해서 피해를 한국 성급이 입었다. 라고 해서 기소를 할 때 한국 성급이 피해자로 기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한국 성급 근데 그러니까 이 한국성급 회장이 내가 피해자야. 근데 나는 얘 처벌을 원치 않아. 그리고 탄원서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나온 김에 그렇게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핵심 중에 하나가 유병헌 회장이잖아요. 네. 근데 유병헌 회장에 대한 우리가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 양반은 사실 세월호 사건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
이거는 법적으로 그냥 우리가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첫 번째 유병헌은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네네. 실질적으로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를 운항하는 책임이 일단 없는 사람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때 한참 많이 나왔던 게 그 세월호 안에 사진 갤러리 중축하는 것 전시실. 네. 그것 때문에 뭐 안전성이 뭐 보건성이 뭐 나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마저도 청해진 해운 자체 관련자들한테 있는 것이지 거기에 자기의 어떤 뭐를 냈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치. 세 번째가 그건데 세월호 안전관리의 그 의무가 네. 선원이나 선장 이런 사람들한테 있는 거지 네. 그 대주주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도 유병헌 회장한테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그 한국성급의 그 직원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근데 뭐 보통 이제 그 선사 그러니까 선원을 조사를 하다 보면 구호 책임이 있었으니 근데 먼저 탈출을 했으니 그럼 선원 먼저 조사할 수 있어요.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원에 대한 안전 교육을 니네 얼마나 시켰니? 1년에 뭐 몇 번이나 시켰니? 조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선사를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제대로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냈는지 배를 제대로 운항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했는지 투자를 했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데 뭐 돈을 줬다 아니면은 뭐 제대로 투자가 안 됐다라고 하면 회계장부를 열어보고 그렇게 해서 혹시 뭐 위에 뭐 아이원 아이 홀딩스나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번 그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유병헌을 잡자였잖아요. 4월 17일부터 유병헌을 잡자였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도 네.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벌써 3년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유병헌이 무슨 잘못이 있는데 네. 그게 네. 그 의혹을 제기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네. 유병헌은 잡혀봐야 사실상 구속도 못 시킨다. 국민적인 질타는 될 수 있지만 그렇죠. 법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그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네. 그 유병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망가야 될 이유가 없었다. 네. 털어야지 그걸 도망간다고 어디로 도망가요 그 사람이.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상 잡혀있는 상태로 도망가는 것처럼 꾸며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의 무슨 블랙요원과 같은 사람들이 와서 누구누구 봤다더라 이런 소문 퍼뜨리면 마치 우리들은 보도상으로 유병헌은 계속 도망다니고 있고 검찰이나 경찰은 그를 찾으러 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장이라고 쳐요. 전체 이제 그 그룹의 회장이라고 쳐요. 재산이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회장의 배가 침몰이 됐다고 해서 그 보통은 엄청나게 빵빵한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하죠. 이렇게 도망가서 자살하는 재벌 총수가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처음에 주인이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은 정관예우하는 판사나 뭐 이런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들 빠방하게 해서 다 재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 뭐 3심까지 끌어서 다 보통 무죄 받죠. 뭐 감옥에 들어가봤자 몇 개월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도망을 막 하더니 자살했대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의해서 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뭔가 이미지가 왜곡될 수가 있냐면은 삼성그룹 내에서 공사를 하다가 대형 사고가 났다고 쳐요. 그러면 이건희 잡으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요. 계속 하시죠.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한국 성급으로 해서 기소를 했다는 거 검찰이. 근데 이제 그 피해자인 한국 성급이 이 한국 성급 그 선체검사원에 대해서 죄를 주지 말라고 이제 탄원서를 회장 이름으로 내고 직원들도 이제 증언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한국 성급 직원들이. 탄원서 일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거 읽으면서 전 좀 화가 났는데 일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언론 등에 의해 낙인된 세월호 전복 사고의 주범이라는 오명에 상당한 자기네들 박탈감에 빠져 있대요. 한국 성급 직원들이. 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한국 성급의 선체 검사는 세월호 전복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알 수 없죠 이건. 선체 조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죠? 근데 초기 언론 보도에는 거의 대부분 선박에 대해서 이 초기 언론에서 뭐 선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나온 거는 다 선박에 대해서 선박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원이 이게 너무 웃겨. 검사원이 제조 후 등록검사 때 확인해야 할 검사 항목이 최소 300개 이상이래요. 이 300개에서 세월호에 대한 정기검사 때 수많은 검사 중 일부 실수를 했을지는 모르겠다. 그리하여 인간이다 보니 선박 검사를 수행하면서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 성급 검사원들은 재판 결과 생각을 하면서 재판 결과를 지금 숨기면서 지켜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 300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한 명에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너무 많으니 실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 언론에서 자기네들 비난하는 것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2심까지 무죄해놨어요. 증개축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 아니었잖아요. 자기들이 증개축할 때 있어서 허가라든지 검사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할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었지만 네. 사실은 세월호 자체가 불법 증개축 된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그게. 그것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예. 봅니다. 예. 일단 그 정관계 로비 의혹이 많았잖아요. 뭐 골프채 50억 골프채, 맞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제사법위에서 국정감사 7월 3일날 2014년도 7월 3일날 있었던 그 법제사법위에서 물어봤어요.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뭐라 하냐면 그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자기는 한 번도 듣지를 못했다고. 뉴스에 그렇게 막 빵빵 터지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런 거가 터지거나 아니면 뭐 중대 범죄, 살인 뭐 유괴 이런 게 이제 일어날 경우에 사람들 검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휴대폰 감청법을 꼭 통과를 시켜줘야겠다고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수사의 효율성 또는 뭐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 휴대폰에 대한 감청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감청이 안 돼서 유병을 못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기억하신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이제 딱 아예 못을 박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황교안 말처럼 뭐 유병헌 정관계 로비 관련돼서는 수사조차도 되지 않았던 부분을 알 수 있고요. 하나 좀 어이없는 게 2014년도 7월 9일날 그 세월호 국정조사예요. 여기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유병헌은 검거를 이제 오랫동안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검경 그 인력을 동원해서 이제 군대까지 동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구속을 못 하는데 그 이유가 혹시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봐요. 이제 법무부 황교안 장관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그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감청 방법을 제대로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수사 방법상의 문제가 있고 또 이 경우에는 종래의 도피범들과 달리 유병헌을 도와주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력자들이 많고 휴대폰 감청을 못해서 지금 유병헌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검찰이 이제 검거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휴대폰에 대한 감청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유병헌이나 뭐 유병헌 그 도피 행각을 돕는 그 주위의 조력자들 휴대폰 감청이 가능했다면 벌써 유병헌 검거했을 거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이런 뭐 큰 사건